이제는 정말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자식과의 관계, 뭔가 꺼내야 할 타이밍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도 끝내 꺼내지 못한 적 있으셨죠? 말을 꺼냈는데 더 어색해지고 분위기만 싸해졌던 경험. 그래서 결국 다시 조용해지고 말은 또다시 속으로만 삼켜졌던 그날들. 이 영상은 그 꺼내지 못한 말, 그 한마디를 어떻게, 언제 꺼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이젠 더 이상 이 거리감 속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다녀왔어? 라고 말하던 순간마저 요즘은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방에 들어가면 문 앞에서 괜히 망설이게 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외면하게 됩니다.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말을 꺼낼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막상 말을 꺼내려 하면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괜히 울컥하면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동안 아무 말 없던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오늘도 말하지 못합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앞에서 손이 멈춰요. 노크하고 싶다가도 혹시나 싸늘한 반응이 돌아올까봐 그냥 돌아섭니다. 그 마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워서, 진심이 왜곡될까 두려워서 우리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진심이 나오는 길을 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분위기에서 말해야 자연스러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말은 마음속에만 갇혀 시간만 흐릅니다. 그렇게 말 못한 하루가 하루 더 쌓이고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은 결국 말을 아예 꺼내지 못하는 1년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저 눈만 마주치고 말은 삼킨 채 고개를 돌립니다. 이 영상은 그 삼켰던 말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꺼내야 하는지를 같이 찾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딸과 카페에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늘 대화가 없었지만 오늘은 꼭 말을 꺼내야겠다고 다짐했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딸이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 순간 어머니는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말이 많았지?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덧붙일 말을 찾다가 결국 커피만 홀짝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 딸은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또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보다. 또 다른 아버지는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해보려 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생각이 많았어. 너한테 좀 너무 냉정했지?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 하세요? 저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심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용기 낸 한마디는 오히려 방어를 자극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꺼내는 타이밍, 말을 꺼내는 분위기, 그리고 말의 온도는 그 어떤 진심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한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울먹이며 말했는데 애는 그저 멀뚱멀뚱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 더 꺼내기 어려워졌어요. 그 말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은 부모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말하려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상처로 남고 역시 나는 못하겠다. 말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대부분은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는 순간과 방식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무작정 진심을 던지는 용기가 아니라 전달되는 방식과 흐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부터 그 타이밍과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또 다른 어머니는 3일 동안 딸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냈던 그날 이후 딸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예전보다 더 말을 하지 않았죠. 내가 진심을 말했는데 왜 더 멀어진 걸까? 그날 밤 그 어머니는 수첩을 꺼내 자신이 했던 말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국 내 입장에서만 말했던 거구나. 진심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앞세웠구나. 그 순간 그녀는 말을 다시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조건 먼저 사과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꺼냈지만 자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말은 바꿨지만 내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고 말투는 여전히 날카로웠구나.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옆에만 있어보자. 그게 지금은 더 나을 수도 있겠지. 이처럼 변화의 전환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한마디도 아니고 눈물 나는 고백도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작은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아이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말하는 방식과 태도입니다. 말하기 전에 숨 한 번 쉬는 것, 방어적인 말투를 내려놓는 것, 정답을 말하는 대신 질문하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관계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답을 주는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길을 보여주고 앞서 걷고 지켜주는 역할에 익숙했죠. 하지만 지금 자녀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먼저 말의 모양을 바꿀 때 열립니다. 이제 진짜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시작은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까, 언제 말할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말의 방식을 바꾸는 실전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자녀의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3마디의 말을 현실 속 예시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그땐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이 말은 과거의 내 말과 태도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제 나를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느낍니다. 너가 말할 때 나는 내 생각만 말했지, 미안해. 그땐 엄마가 맞다고만 생각했어.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이런 말은 자녀에게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부모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의 시작점이 됩니다. 포인트는 짧게, 부드럽게, 그리고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넌 어떻게 느꼈는지 나도 듣고 싶어. 이 말은 자녀에게 생각할 공간과 말할 기회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늘 말해라고 하지만 정작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잘 만들어주지 못했죠. 그때 너는 어떻게 느꼈는지 나는 아직 잘 몰라. 들려줄 수 있어? 너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 그냥 내 생각 그대로. 이런 문장은 자녀가 자기 생각을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창구가 됩니다. 중요한 건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저 말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 그때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감정을 느낍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나는 내 삶을 응원하고 있어. 진심으로. 부모는 자주 말합니다. 너 잘 되길 바래. 너를 사랑해. 하지만 자녀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기대와 조건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부모는 날 지지해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내가 그걸 선택하고 버텼다는 것만으로 엄마는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실패해도 괜찮아. 그 길에서 배우는 것도 엄청 크잖아. 이런 말은 자녀에게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조건 없는 응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자녀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알겠어요 라는 짧은 말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심은 말의 길이보다 전달된 감정의 진정성으로 기억됩니다. 세 마디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그땐 내가 고집 부렸어. 넌 어떻게 느꼈어? 나는 내 삶을 응원해. 이 세 마디는 관계를 회복하는 작고도 가장 강력한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당신의 입술에서부터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를 사랑해왔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날들이 너무 많았던 것 뿐입니다. 조심스러워서 상처 줄까봐, 괜히 오해받을까봐 말을 삼킨 날들이 쌓였고 그 쌓인 침묵이 마음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세 마디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땐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넌 어떻게 느꼈는지 나도 듣고 싶어. 나는 내 삶을 응원하고 있어. 진심으로. 이 세 마디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그동안 닫혀 있었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오해한 것도 있고, 자녀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틀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커진 것이라는 말처럼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게 되고 말을 꺼낸 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우리가 진심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누군가는 지금 말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고 묻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마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완벽한 말도 멋진 상황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한마디,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진심입니다. 그땐 미안했어. 너도 얘기해줘. 난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 이 짧은 말들이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가만히 천천히 가까워지게 만들 겁니다. 진심은 크게 말할수록 멀어지고 조용히 꺼낼수록 가까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너 요즘 어때? 그 얘기 나도 들어보고 싶어. 엄마가 잘 못했지. 이 한 문장들이 과거의 단절을 미래의 연결로 바꿔줍니다. 그 말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침묵할 때, 차가운 반응이 돌아올 때, 됐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당신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이 관계의 다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그 마음을 다음 영상까지 이어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영상을 더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